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이경민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저희 주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껑충 토끼 랠리입니다. 토끼가 껑충껑충 뛰듯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좀 쉬지만 코스피 지수가 올 들어 8% 넘는 상승을 좀 보여줍니다. 2,400선도 안착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쯤에서 궁금한 부분들도 저희가 파헤쳐 봐야겠죠. 코스피 올 들어 상승세를 보인 원인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오른 걸까요? 첫째, 둘째 거래일만 하더라도 어디까지 떨어질까 걱정을 했었던 맞습니다. 상황이거든요. 네. 2200을 깨고 2180까지 갔던 흐름에서 갑자기 반전을 하면서 단숨에 2400을 장중에 돌파 시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반전의 시작은 국내에 변수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쇼크가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를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 여기에다가 은행 업종들이 배당이 큰 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들이 들어오면서 반전이 시작되었고요. 여기에 중국 경기 회복, 그러니까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와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가 맞물리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중화권 증시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도 강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인 흐름들이 좀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워지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연초 이후 어제 종가까지 수익률을 보신다 하더라도 은행 업종이 21%가 올랐고요. 소프트웨어, 철강, IT 하드웨어, 증권, 반도체, 자동차, IT 가전.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고 미국,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고 은행 업종의 배당 확대 기대,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가 맞물리면서 시장은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2,500에서 또 2,600까지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전망도 사실 조금은 나와요. 네. 항상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또 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더 오르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기대감이라는 말씀을 몇 번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 근데 기대감만으로 추세가 바뀌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은 지금 코스피 밸류에이션을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본다면 11.84배입니다. 11.84배. 좀 가늠이 안 되실 수도 있겠는데 2021년 6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2021년 6월로 돌아가서 보신다면 코스피가 3,300이었을 때와 그때보다도 밸류에이션, 이익 대비 주가 배율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익 전망이 워낙 가파르게 떨어진 데 따라서 주가가 많이 레벨 다운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11.84배, 2021년 6월 고점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더 오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밸류에이션이 12배, 13배, 14배로 간다든지 아니면 밸류에이션은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이익 전망이 올라오면서 시장이 더 레벨업 된다든지 해야 되는데 저는 두 가지 다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는 너무나도 과도하게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경기 그리고 기업 실적 드라마틱하게 반전을 할까요? 4분기 실적 시즌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기업들에서 실적 쇼크가 나올 텐데 그리고 경제 성장 전망, 경제 지표들이 계속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라고 본다면 지금 11.8세배의 레벨이 12배, 13배로 가기에도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주가 레벨업이 나타나기에도 펀더멘탈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유동성 환경들이 만만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따라서 저희 대신증권에서는 지금 코스피가 2,400에 근접한 상황에서는 더 강한 상승보다는 조금 더 확인하고 경계감을 갖고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경계감을 좀 갖고 바라보자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가 이렇게 반전할 수 있었던 요소 중에 하나가 반도체라던가 은행, 건설 등에서 급등했다라는 이야기 앞서서도 해주셨는데요. 4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됩니다. 그렇다면 이 코스피의 상승세, 실적과 무관하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이어갔으면 참 좋겠는데 네.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최근에 잘 가는 분위기였어요. 네. 이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삼성전자의 급반등을 보면은 실적이 좋아서가 아니죠. 오히려 실적이 나쁘니까 감산을 할 수밖에 없고 감산을 하게 된다면 반도체 업황 전체적으로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감산에 대한 언급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마 1월 말에 있을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 확인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뭐 삼성전자, LG전자 실적이 엄청난 쇼크를 기록했는데 그 부분이 단순하게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 IT 수요가 안 좋다라는 것을 넘어서 글로벌 전반적인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전반적인 흐름들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더 문제는 올해 22년 4분기, 그러니까 지나온 22년 4분기 실적이 안 좋은 것을 넘어서 23년 1분기, 23년 연간 영업이익 전망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빨간색 바 차트는 전월 대비 변화율이고요. 회색 바 차트는 3개월 전 대비 변화율입니다.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났냐? 끝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을 놓고 본다면 반도체를 제외하고 봤을 때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높거든요. 지금 22년 4분기 영업이익률은 예상치가 4.8인데 많이 낮아졌다 하더라도 2011년 이후 평균인 4.4보다 높은 수준이고요. 23년 1분기 영업이익률은 지금 7.2인데 2011년 이후 평균인 6.2보다 1%포인트 이상 높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반도체 실적이 나왔지만 전반적인 업종들의 실적 레벨 다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22년 4분기, 23년 1분기, 23년 연간 영업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높다는 측면을 감안해서 본다면 실적 전망이 좀 더 떨어지고 실적이 더 낮아질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주가는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PER이 12배, 13배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환율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연일 상승하면서 뭐 1,500원까지 바라봤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상승세가 좀 꺾였습니다. 1,200원대까지 내려오는 모습도 확인이 됐는데요. 달러의 약세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세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또 엄청 팔고 있어요. 네, 팔고 있죠. 네. 근데 저희는 23년에는 네. 달러가 약세로 가고 원달러율이 더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22년 4분기 말에는 저희는 1,200원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 시도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가 굉장히 강합니다. 24년 1월, 그러니까 24년 1월까지 내년 1월까지 75bp 이상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5번의 FOMC 중에 3번 금리 인하한다라는 기대입니다. 굉장히 과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 그리고 수요 회복,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는데 오늘 경제지표 확인하셨을 겁니다. 예상보다는 좋긴 했지만 아직까지 부진한 흐름, 약한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달러가 좀 반등을 하고 원화가 좀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도 조금 불안정해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2022년 7월 이후 외국인은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이후 12조 넘게 사고 있거든요. 근데 가운데 있는 회색선을 보시면은 선물 포지션입니다. 선물에서는 방향성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외국인은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지면 꾸준히 샀다가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오면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또 떨어지면은 또 꾸준히 사고 차익 실현하고 이런 매매 패턴을 보이는데 문제는 여기서 차익 실현을 조금만 해도 시장이 엄청나게 휘청거린다는 거죠. 네. 7월, 8월 달에 6조 4,900억을 샀는데 한 여기서는 한 270포인트가 올라왔고요. 그리고 10월, 11월 달에 7조 6천억을 샀는데 한 370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런데 9월 한 달 동안에 2조 5천억을 파니까 코스피는 410포인트가 빠졌고요. 12월 한 달 동안 1조 7천억을 팔았는데 코스피는 32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보다 일부만 차익 실현한다 하더라도 시장 크게 휘청거리거든요. 지금 뭐 어제까지 감안해서 본다면 한 3조를 넘게 사긴 했는데 지금 원달러율이 좀 반등하려는 흐름들 그리고 기대감들이 좀 톤 다운되는 그림들이 나오게 된다면 일부 차익 실현 매물만으로도 시장을 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꾸준히 매집하는 과정에 있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심리가 커질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이 부분 또한 수급적으로 좀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차익 실현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좀 더 봐야 되겠죠. 좀 더 네. 봐야 되긴 하겠는데 지금 외국인 입장에서 더 강하게 그러니까 원달러율이 여기서 1,230원, 20원, 10원으로 갈 수 있을까? 또는 그렇다 해서 밸류에이션이 싼가? 또는 밸류에이션 비싸다 하더라도 이익이 올라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지금 코스피 2,400선 이상에서 외국인이 더 적극적으로 사기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으로 진입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경기 침체에 들어선 상황에서 또 2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투자자들이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꼽힐까요? 지금은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이 앞서 와 있다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미국 통화 정책 그러니까 좋은 변화들이 있었긴 했거든요.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금리 인상 폭을 좀 줄였죠. 네. 그랬더니 시장은 75bp 이상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방역 조치가 완화됐죠. 그런데 시장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업종 실적이 쇼크가 나왔는데 오히려 업황 개선이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기대감들을 검증하는 시간에 도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1월 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지도 확인하겠는데 첫 번째로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진짜로 감산할지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산을 한다고 감산이 없다라고 한다면 좀 주가 충격이 있겠죠. 감산을 기정사실화하고 업황 개선 기대까지 반영을 했다면 상당 부분 주가 되돌림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 감산이 결정된다라고 해서 지금 저점 대비 올라온 상황에서 더 레벨업 될 수 있을지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 1일 날 FOMC 회의가 있습니다.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폭 어떻게 결정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연준의 스탠스는 굉장히 매파적이고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를 굉장히 강조하고 23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는데 시장은 여전히 24년 1월까지 75bp 이상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연준의 스탠스가 어떤지를 재차 확인할 텐데 아마 시장과의 연준과의 괴리가 큰 상황이라면 그리고 시장이 연준의 스탠스를 믿지 못한다면 예상외로 굉장히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여주거나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강한 발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월 말 2월 초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월 말과 2월 초 저희가 좀 확인해야 될 이슈들이 많이 있다는 점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네. 중국 광공업 생산과 소매 판매, 12월 미국의 소매 판매 등 지표들을 기점으로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기대감이 당연히 더 크지만 저희가 네. 이 불안 요소도 체크를 같이 하면서 네.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어떤 부분, 어떤 리스크를 주의하면서 관리해야 될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나 실적 그리고 네. 기대했던 부분들이 실망감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펀더멘탈, 즉 실적이라든지 아니면은 경기라든지 이런 펀더멘탈에 기반한 상승이 아니라는 점들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좀 쉽게 말씀드리면 펀더멘탈은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주가는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온 거죠. 저는 이 괴리율이 너무나도 확대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적인 예로 앞서 말씀드렸던 12개월 포워드 PER 11.84배, 2021년 6월 이후 최고치라는 점이 그런 괴리가 너무 벌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본다면은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증시는 버텨주는 가운데 경기 흐름들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올라와주는 경우, 또는 증시는 일부 조정받지만 경제 전망이나 이익 전망이 올라와주는 경우, 또는 경제 전망, 이익 전망이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단기 조정, 가격 조정 가능성이 열리는 경우인데 저희는 단기 가격 조정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하락 추세의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아마 이번 변동성을 거치게 된다면 진바닥을 통과하는 과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는데 코스피 2300선 후반, 2400선에 근접한 상황에서 지금은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단기적으로 경계감을 높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투자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말했던 게 주인과 강아지의 산책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인은 제 갈 길을 가는데 강아지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주인과의 목줄 길이를 늘렸다 좁혔다 하는 그런 과정을 계속적으로 거치게 됐는데요. 아마 1월 말 2월 초를 지나면서는 멀게 떨어져 있었던 강아지가 주인에게 돌아올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예시가 잘 와닿습니다. 네. 멀리 떨어졌던 강아지가 이제 주인에게 다시 돌아올 시간이 됐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저희가 예상도 좀 해보겠습니다. 설 연휴가 네. 뭐 길진 않지만 그래도 평일이 이틀이 껴있어요. 네. 저희는 쉬어가게 될 텐데 그래서인지 뭐 오늘 좀 관망하는 모습인지 맞습니다.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네. 저희 일단 오늘은 약세인데 이번 주 계속 좀 쉬어갈 것으로 전망되십니까? 이번 주 아마 오늘 중국 실물 지표들이 나왔죠. 네.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 지표들이 나왔고 이제 이번 주 안에 미국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이 나옵니다. 네. 아마도 예상보다 좀 부진할 수 있다라고 전월보다 11월보다 부진할 수 있다라는 경계감들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를 지나자마자부터 이제 월말을 맞아서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 그리고 각 기업들의 실적 공개가 굉장히 많이 산적해 있고요. 그리고 곧바로 2월 1일 날에는 FOMC가 회의가 있죠. 근데 이를 앞두고선 연휴가 있다라고 한다면 통상적으로는 좀 차익 실현 심리. 일단은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다는 것만으로도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하고 왜냐면 반등을 많이 했으니까요. 저점에 샀던 사람들은 차익 실현을 하고 가고자 하는 심리가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더 뻗어나가는 그림보다는 밸류에이션 부담도 크고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도 큰 상황에서 일부 후퇴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인할 게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챙겨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반기 혹은 올해 저희가 투자 전략을 세워본다면 어떤 전략 가지고 가볼까요? 대신증권은 2023년 1분기 중에 네. 진바닥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바닥을 본다고요? 네, 그런데 지금보다 좀 낮은 레벨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 아마 1분기 중에 바닥을 통과하게 된다면 추세 반전 가능성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은 좀 조심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변동성을 활용한 비중 확대 전략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아마 1분기 중에는 좀 어떻게 하면 싸게 많이 살까가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그럴 때일수록 좀 시장 방향과는 좀 반대로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급반등을 한다고 해서 따라가고 급락을 한다고 해서 따라서 파는 그림이 아니라 급반등을 하게 된다면 좀 기다리거나 아니면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일정 부분 정리하신다거나 급락을 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지금 코스피가 2,400이 근접했다고 해서 저희는 2023년 말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레벨보다는 좀 더 높은 레벨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싸게 살 기회가 올 테니까 지금은 조금 기다리시고 충분히 조정을 받은 뒤에 적극적으로 사신다면 굉장히 싼 가격에 많은 비중을 사시고 올해 안에 수익을 충분히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긍정적인 전망이었습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내려가는 기간이 있을 테니까 기다렸다가 네. 그때를 우리가 매수 기회로 노려보자. 뭐 이렇게 전략을 세워주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마켓 리더에게 듣는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의 이경민 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